네, 요즘 경제 상황이 너무 엄중해서 저희가 이번 주에 권위 있는 전문가를 모시고 경제 상황 진단 들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그 마지막 시간으로 이분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김광두 서강대학교 석좌 교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그 경제 상황 여쭙기 전에 좀 현안 하나 좀 먼저 여쭤볼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변양균 전 참여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경제 고문으로 위촉한다는 소식이 어제 전해졌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교수님은? 뭐 좋은 분 모신 거죠. 그래요. 네. 이 변양균 전 정책실장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교수님? 개인적 평가는 하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적절한 그 인사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경제 상황을 좀그 총평을 해주는데 어느 정도로 상황이 엄중하다고 보세요? 우리 경제가 대사증후군 환자 비슷한 상태인데 오, 이 상태에서 아주 찬바람이 지금 불어오고 있어서 예. 이걸 잘 처리하지 못하면 음, 이 대사증후군이 아주 악화될 수 있다. 그런 음. 상황으로 봅니다. 대사증후군이라는 비유를 좀 더 풀어서 설명해 주신다면요. 고혈압, 당뇨, 혈관 질환 이런 거를 한꺼번에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을 대사증후군이 있는 어,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복합이네요, 그러면. 네, 심각한 그 질병으로 예. 발전할 수 있는 음, 그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대사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예. 근데 우리가 그런 내부 구조의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데 음, 밖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 아주 세고 그리고 음, 차기 때문에 네. 현재 우리 경기 상황도 좋지 않은데 예. 앞으로 점점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음, 상황이죠. 그러면 지금 외생 변수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근본 체질에 있다. 지금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체질이 안 그래도 약화돼 있는데 예. 거기에 이제 밖으로부터 좋지 않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전개가 되니까 음, 이거를 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된 상태다. 예. 이렇게 보면 되죠. 어제 저희가 이제 그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도 지금 그 경제 문제에서 구조 개혁을 상당히 강조하시던데요.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도 그 일환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문제는 예. 구조 개혁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죠. 현재로서는 우선 할 수 있는 게 뭐냐 음. 이거를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걸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우선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현재 이 밖으로부터 불어온 찬바람은 우리로서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예, 예. 푸틴 대통령 마음을 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전쟁하지 말라고 할 또 수도 없고. 예, 예. 미국하고 중국하고 일종의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음, 이거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예. 막 코로나 문제는 우리가 조금 열심히 하면 음, 좀 그래도 완화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밖에서 이렇게 불어오는 변수, 미중 분쟁, 푸틴 그래서 기름값 오르고 또 이 공급망에 좀 혼란이 생기고 음, 이건 뭐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구조적으로 뭘 한다는 거는 참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예,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장에 고통스럽기 때문에 예. 당장의 이 고통을 좀 해소해 줄 수 있는 음, 그런 거를 요구하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당연히. 예. 그러나 이 단기 대책이라는 게 좀 한계가 있는 것이 음, 우리가 재정을 동원할 수 있다면 좀 쉬워요. 예. 그런데 이 재정이 어렵죠, 지금. 음, 재정 상태가 그렇게 돈을 함부로 쓸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요. 음, 그 지난번 정부가 이미 충분히 썼기 때문에 예, 더 쓰기가 좋게 말해서 충분히 썼기 때문에 예, 그래서 현재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것이 우선 이 금융 취약계층 예. 이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이분들이 부채 상환을 못하게 되면 음, 어떻게 해야 되나 예, 이거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예. 보통 이런 거는 금융 회사들 보고 좀 분담해 달라 음, 하는 요구들을 그동안에 많이 해왔죠. 네네.
그런데 금융회사 자체도 조달 금리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한계가 있고 예. 재정을 동원해서 이 금리 차이 취약계층한테는 좀 낮은 금리로 해주고 거기서 생기는 부담을 재정이 보존해주는 그런 방법도 써왔죠. 예. 그게 이제 과거에 뭐 국민행복기금이니 뭐니 그런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그것도 큰 엄청난 그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그 한계가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자산관리공사를 가지고 있죠. 네. 그 자산관리공사가 금융 부실 채권을 인수해서 이제 되팔아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네. 이 기능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종합적으로 금융회사하고 고통 분담하는 거, 정부가 일부 보전해 주는 거, 자산관리공사 기능을 좀 확대, 즉 자본을 조금 더 많이 늘려줘가지고, 네. 이분들이 어쩔 수 없이 부실화된 갚지 못하는 그거를 자산관리공사가 인수해서 처리해 주는 그런 것들을 현재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제 그렇지 않아도 정부가 금융 민생 안정 대책이라는 거 발표를 했잖아요, 교수님. 네, 네. 그거 좀 내용 평가를 하신다면 적절한 내용이라고 평가를 하세요? 조금 더 두고 봐야죠. 왜냐하면 예. 계획하고 실천하고 그렇죠. 그게 갭이 또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교수님께서 한 강연에서 새 정부의 경제 정책에 우선순위 개념이 없는 점이 아쉽다 이런 지적을 하신 바가 있는데요. 좀 더 풀어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내용일까요? 새 정부 경제 정책을 발표를 했고 네. 거기에 아주 좋은 얘기들이 많아요. 크게 뭐 한 5가지 정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들 간에 상충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5개들 간에. 예를 들면 어떻게 상충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여기 보면 규제 개혁, 공정, 그 다음에 미래 대비 기반 확충, 예. 복지 시스템 확충,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이 규제 개혁하고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한다는 거하고 이 둘 간에 공정한 시장 질서하고 규제 개혁 간에 서로 조금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디테일로 들어가면 서로 부딪히는 부분들이 생길 거예요. 예. 그런데 이거는 모든 부처가 다 우리가 이렇게 잘하겠습니다 하는 거를 이렇게 다 모아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예. 이 성격상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네. 이 전체의 구성 요인들 간에 서로 충돌할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우선순위 문제거든요. 네. 그 우선순위를 정하려면 충돌할 때 네가 먼저 해 이걸 정하려면 그 정하는 기준이 가치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게 더 먼저냐, 자유가 먼저냐, 공정이 먼저냐, 뭐 혁신이 먼저냐 이런 거에 대한 좀 고민이라 그럴까? 네. 이런 것이 안 보이고 이 전체를 아울러서 그럼 무엇을 지향하겠다는 거냐? 대한민국을 어떠한 방향으로 가져가겠다는 거냐? 예. 경제로 말하면 무엇을 기준으로 경제 대국을 만들겠다는 거냐? 이게 이제 여기서는 뚜렷하게 안 보이죠. 그럼 이왕 지적해 주신 김에 좀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가치가 최우선이 돼야 된다고 보세요, 교수님? 우선 지향하는 바를 예. 저는 인력 강국이라는 것을 지향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력 강국.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보다도 더 높은 이 능력이라 그럴까, 역량이라 그럴까, 전문성이라 그럴까, 이거를 갖출 수 있도록 해서 네. 그렇게 되면 기업도 경쟁력이 올라가고 다른 나라의 기업들도 한국으로 오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좋은 풍부한 자원이 인력이기 때문에 저급 인력, 단순 노동 인력이 아니라
전문성을 가진 고급 인력을 우리가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예. 그런 나라를 지향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그거를 지향하게 되면 예. 소위 우리 사회의 진영 갈등 문제가 거기로부터 많이 해결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요? 지금 우리가 헌법에 두 가지 사항을 가지고 여당과 야당이 서로 생각이 다른 거 아닙니까? 하나는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예, 그렇죠. 예. 그 부분이 있고 다른 하나는 분배 정의를 주장하는 네. 또 항이 있잖아요. 네네. 119조 1항과 2항인데 그렇죠. 지난번 문정부도 그렇고 이 민주당 측은 분배 정의를 강조하고 있고 지금 이제 보수 정당은 지금 윤 정부가 바로 그걸 대변하는 건데 이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있잖아요. 예. 자유와 창의만 존중하면 분배는 어려워져요. 그렇죠. 그리고 분배만 또 중요하게 생각하면 자유와 창의가 또 침해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둘을 조화시킬 수 있는 자유롭고 창의를 살리면서도 분배 정의도 실현할 수 있는 그게 뭐냐? 그게 일반적 얘기로 하면은 노동 생산성을 올려주고 노동자들의 전문성을 제고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노동 생산성과 노동자들의 전문성이 올라가면 당연히 보수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보수라는 것이 이 기업이 줄 수 있는 보수를 얼만큼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건 기업 아니에요. 그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다른 나라 기업들한테 이겨야 물건이 팔리잖아요. 예. 물건이 어느 정도 채산성을 유지하면서 팔려야 그래야 노동자들한테 더 많은 거를 지급해 줄 수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 좀 전에 이제 그 자연스럽게 이제 국가 재정 운영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그 교수님께서 이제 잠깐 언급을 해 주신 것 같고요. 이제 국민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의 이제 문제는 뭐 이 물가 아니겠습니까? 네. 정부의 물가 대책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교수님? 물가 참 힘들죠. 왜냐하면 수입 물가가 주로 이 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단기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막는 거는 사실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그 가운데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정부는 일부 하고 있죠. 유류세를 인하한다든가. 예.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한 가지 제언을 한다면 예. 부가세 문제를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부가세가 10%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를 좀 인하해주면 전체적으로 물가에 좀 도움이 되겠다. 그럼 일시적으로 부가세율을 좀 낮출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한시적으로. 그래요? 네. 만약에 낮출 수 있다면 지금 또 이제 국가 재정 여력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낮출 수 그런데 있을까요? 그 부가세 수입이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크지가 않고 제가 지금 숫자는 정확한 기억은 아닌 수도 있어요. 뭐 제 기억으로 한 70조 정도가 부가세 아닌가 그 생각이 들고 그거를 한 2% 내려주면 뭐 한 14, 15조 되지 않겠어요? 그 정도를 가지고 지금 현재 이 물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그러면 한시적으로 우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계속 갈 수는 없지만 한시적으로 한번 시도해 볼 만한 거 아닌가. 그렇네요. 이거는 바로 그러니까 뭐 가격에 그냥 바로 이제 반영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돼 버리면. 그렇죠. 그런데 그게 재정의 부담이 좀 있다면 생필품 중심으로 일반 서민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그런 제품 중심으로 우선 내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더 확대하는 걸 생각할 수도 있겠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또 환율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방한하는 그 미 재무장관과 이 그 통화 수합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 있던데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세요, 교수님? 통화 수합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요.
미국 나름대로 통화수합 대상국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우리는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예, 지난번에 해준 거는 미국이 해외에서 받는 채권들이 많이 있는데 받아야 되는 그거를 받기가 어려워진 상황이 되니까 우리 보고 그걸 잘 갚으라고 해준 거고 아, 예. 지금은 상황이 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이 뭐 특별한 어떤 다른 고려에서 예. 이걸 동의해 준다면 우리로서는 아주 좋은 거고 그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서로 네. 의견을 나누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원칙 그게 우리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일단 좀 노력해보는 그런 수밖에 없고 문제는 예.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정부에 대한 신뢰가 제일 중요해요.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신뢰에 관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만약에 우리 정부가 이 외환시장 관리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국제 이 외환 선물 시장에서 투기가 일어납니다. 네네. 그 투기가 일어나게 되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큰일 나죠. 예.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말씀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만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네. 네, 지금까지 김광도 서강대 석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